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시드의 목표가 이야기인데요. 원래도 높지 않았던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가 어제 12달러로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아쉽죠? 원래 높지도 않았던 거였지만 16에서 12로 낮췄고요. 8% 하락한 어제의 주가가 22달러인데 거기서보다도 약 4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목표가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2027년 에비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업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각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장한 후에 최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소식이고 주가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실적이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좋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는 12달러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랩 관련인데요. 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급락한 기업들 참 많지만 하루에 거의 40%가 빠진 기업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그랩의 최고가가 17달러였던 걸 비하면 지금 3달러죠. 네. 한 4달 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는 그랩인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 매출이나 여러모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게 왜 안 좋았냐면 코로나 덕분에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을 위해서 비용을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1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언급이 있습니다. 다만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악재를 좀 견디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반등의 속도가 얼마만큼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목표가가 약 한 2주 전쯤만 해도 5달러쯤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다 내려갈 것 같고요. 근래에 이 정도까지 실적이 안 좋았나 싶은 기업이 있을 정도로 매출과 손실 부분에서의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걸 과정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매출 성장이나 여러모로 성장성 부분에서는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송이나 모빌리티나 전반적으로 크게 21년으로 보자면 2020년 대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YOY 대비라고 하죠. 20년 대비 21년으로 보면 이게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분기별로 떼서 보면 이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아진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한 연도로 보면 조금 좋아졌지만 안 좋은 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이고, 일단은, 보시면 애널리스트 목표치의 매출이 167이었는데요. 실제로 나온 건 122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춰서 실적이 나왔죠. 굉장한 미스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손실도 원래 635 밀리언이었는데 1.1 빌리언이 됐습니다. 거의 2배가 됐죠. 네. 전반적으로 이것만 보면 좋아진 게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프로모션 쿠폰이나 인센티브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확보를 위해서 뭐 배송 기사건 고객이건 확보를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좋아진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특히 제가 볼 때 안 좋은 건 월간 활성 거래 사용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요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준 건데 현재는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속도일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정확히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나마 좋은 건 이용자당 비용, 그러니까 지불하는 비용은 늘었습니다. 역시 그랩도 슈퍼앱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체 판매라고 하는 한 사용자가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이 돼 있죠. 네. 사용자당 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빨리 반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1분기에도 1, 2월에도 전망이 그렇게 좋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래비볼 얼마나 잘하냐 못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이 코로나라는 변수, 외적인 변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로 예측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시장 점유율도 나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성장성, 교체 판매도 역시 좋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면 2021년 대비 20년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네, 매출도 늘었죠. 전반적으로 늘었으나 문제는 여기 MTUS, 네, 밀리언 오브 유저에서 줄었습니다. 2% 줄었고요. 1년 내내 영업을 했는데 2%가 줄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2%가 줄었기 때문에 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스터머 인센티브, 파트너 인센티브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파트너는 그래도 조금 적당히 늘린 감이 있는데 커스터머 인센티브가 무려 73%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써라라고 쿠폰 뿌리고 어쩌고 해서 매출을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요거는 조금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 흐름이 좀 안정화되면 쿠폰 지급도 조금 줄일 테니까 이건 줄어들 비용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물론 좋아진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MTUS도 늘긴 늘었지만 매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성장을 오히려 좀 못하고 있는 느낌 또 없지 않아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손실도 역시 여러분들 절대 적지 않죠. 적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걸 물론 좋게 볼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버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의 성장은 35%쯤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30%쯤 예상을 했었는데 35%쯤이라고 언급을 한 거 보면 그래도 22년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회복되고 있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30%에서 35%로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렇게 되면서 비용도 줄 거고요. 아마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쿠폰이나 인센티브가 좀 줄 테니까요. 충분히 더 순익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동남아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매출은 늘 수 있지만 여전히 손실은 늘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거라고 보고요. 금융 서비스 부분 싱가포르 진출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M&A를 당장 염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슈퍼앱 구축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경쟁을 한다고 밝혔고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성장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여러 문단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디지털 뱅킹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내용은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왔고요. 시킹알파 가서 검색해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기 돌리셔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